아무도 하지 않는 미국 유학 이야기. 오늘은 홈스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홈스테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새로운 환경, 특히 홈스테이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운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은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딱 들어가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나처럼 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거 초반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집에 맞춰야 된다. 그 가족이 그리고 저랑 굉장히 안 맞으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을 자꾸 나한테 맞추는 게 내가 맞추려고 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저는 사실 교회를 안 다녔거든.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이제 호스트 가족들은 이제 항상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니까 항상 아침에 이제 같이 가서 교회 활동도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호스트 가족과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킬 수도 있었었고, 그리고 너무 그 사람들의 문화만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좀 쉐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뭐 음식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교류들이 가장 쉬우니까 음식, 뭐 노래, 영화, 네,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재환이는 어땠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둘 다 좋았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마지막 학년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 첫 번째 홈스테이가 쉬웠던 건 아니에요. 뭐 코디네이터랑 호스트 엄마랑 같이 밤 늦게 막 11시에 모여서 막 같이 울면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솔직히 쉬운 게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제가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압박감이 너무 큰 나머지 저를 엄청 수축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뭐 한국 음식도 한 번밖에 못 먹었고, 내가 너무 약간 얹혀 산다는 느낌이 강했어서 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항상 강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그분들이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이고 그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가정 환경이 따로 있었던 건데, 제가 십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 호스트 가족이 왔는데 내 아래 동생이 2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았고, 또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정 환경만이 그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다 있는 거잖아요, 다른 환경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남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는 방법을 그때 좀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내가 여기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얹혀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야, 이제 가족이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정의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렇게 안 해주는데 가족이래. 뭐야, 장난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초창기에.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정의는 진짜 그게 맞았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르게 생각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라는 말이 나도 되게 많이 와닿는데, 사는 그 당시에 깨달았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수축시키는 거. 정말 저도 11학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12학년 때 호스트 가족이랑 경험해서 이게 좋은 경험이 많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좀 힘들었었던데, 정말 공감하는 게 얹혀 사는 느낌? 나 자신을 수축시키고 내가 없어지는 느낌?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라는 그런 압박감? 근데 진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제 자신한테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정말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지고 나 혼자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작아지면 되는 일이야. 나만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내가 나 혼자 참으면 되지. 맞아. 정말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제 경우도 그렇고, 지금 진짜 돌아보면 그때 저한테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생각들, 너의 의사 표현을 조금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롭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막 어그레시브하게 이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돼. 나 사실 힘들어.
니네 음식이 좀 힘드네. 그렇다고 얘네가 당장 된장찌개 김치 끓여주지 않겠지만 아 얘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만 했었으면 그 하나가 작은 게 됐으면 네,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던 아까 더 얘기할까 했던 게 그분들도 그걸 정말 원했던 건 아니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특히 약간 자녀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얘가 이 새로운 친구를 집안에 들여옴으로써 이 자기네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나를 수축시키길 바라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서로를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맞아. 홈스테이 문제 생기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프로젝팅을 해. 맞아. 계속 프로젝팅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내가 백날 얘기하는 거 니네가 얘기해주니까 진짜 어감이 완전 다르다 이건 진짜로. 힘들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홈스테이랑. 근데 그분들이 저 졸업 파티 했을 때 거의 차 타고 3시간 운전해서도 와주시고 봤잖아. 맞아. 약간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더 이해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 내가 니네를 좋아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들이 100가지를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야. 어느 한 가지는 나랑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몇 가지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니네가 싫다 사람으로 그렇진 않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떤 행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 고등학교 때 이 한참 이럴 때는 맞아요. 그게 컸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게 그러면서 본인도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맞아. 배우는 거. 그러면서 자기 약간 뭐가 필요한지 그렇지. 그런 걸 피력할 수 있는 걸 그때 배우는 거. 그래서 너네도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나의 최고의 홈스테이는 항상 마지막 해에 와. 그게 뭐냐면 그 집이 항상 좋은 집이어서 그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렇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하다 보니 최고의 가정이 되는. 기억나? 재현이는 그 오하이오까지 같이 갔었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마지막 홈스테이. 무빈까지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요 명화도 계속 여기 대학생활 하는 내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친척집 같이 갈 집 하나 계속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적으로는 니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배웠던 게 마지막 학년에 딱 나온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차라리 일찍 배운 게 맞아. 더 좋았다라고 지금 돌아보면서 그리고 약간 한 가지 더는 약간 특히 홈스테이랑 힘들면은 그거를 최대한 좀 풀려고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딱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학교에서도 힘든 일이 많은데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본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거 약간 너무 본인을 진짜 죽이는 일? 그러니까 그 타지에서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하지 뭐 집도 거의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지 근데 학교도 그러니까 최대한 집을 좀 자기 집처럼 생각하려고 그러면서 좀 자기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맞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그렇다고 안 맞으니 맞는 집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바꿔 나가야 돼. 그러다가 보면 내 집에 맞는 집을 찾을까?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못 찾을 것 같거든. 그래서 결국은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니네가 이제 대학생 경험했으니까 더 많이 느낄 거야. 그런 부분. 그리고 약간 이건 사이드 그런 건데 저는 마지막 해 때 호스트 엄마를 엄청 도와줬거든요. 집안일 하는 거를. 그러니까 호스트 엄마랑 워낙 잘 맞았던 것도 있었고 그냥 그래서 솔직히 한국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빨래며 그 뭐라 그러지? 그 설거지하는 거면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근데 그래서 대학교 와서 자취를 할 때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자취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홈스테이를 안 해보고 그냥 집안에만 있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던 약간 다른 한국인? 약간 여기 교포 친구들만 봐도 그게 확연히 약간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것도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야. 유학생들이 많잖아. 홈스테이를 한 친구들과 기숙사 학교에서 온 친구들 혹은 이제 한국에서 바로 온 친구들 이게 좀 티가 좀 난다는 거야. 맞아. 특징적인 것 같은 게 확실히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특히 홈스테이를 현지 가정에서 한 친구들이 특히 내가 대학교 가면 꼭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미국인 대학생 애들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막 클럽 활동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적응 능력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징. 니네가 어쨌든 자취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맞아. 이제 성인인 거잖아. 맞아, 홈스테이처럼 맞아. 누군가가 어쨌든 등 뒤에 있어서 이것저것 간섭할 맞아. 그게 아닌 거면 결국은 그런 트레이닝은 필요한 게 맞아, 아닌가. 이게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 빅픽처를 보딩 때 막 해서 대학 할 거야 이게 어렵거든. 근데 조언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게 사실은 살짝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니네 이때 편해라는 게 니네 공감이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이라도 공감을 해주니 너무 고맙네. 뒤돌아보니까 맞아. 보이는 그런 것들. 거 맞아. 근데 그래. 진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내가 약간 자립성? 약간 내가 그런 거 진짜. 그런 게 정말 많이 생기지. 생겨요. 독립심 맞아.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단순히 대학 생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거를 찾아가는 것과 뭔가가 찾아져 있는 거를 받아 먹는 것과는 맞아, 이게 맞아. 정말 다른 거거든. 맞아. 내가 찾아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귀찮은 일도 엄청 많지만 얻어가는 게 사실 엄청 크거든. 맞아.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걸 먹으면 너무너무 쉽고 달콤하고 맛있겠지만 준비 안에 배워가는 게 없어. 맞아. 그래서 힘든 일일수록 찾아가는 세게 배우는 거지. 세게 진짜. 그렇지 중요한 거. 진짜 맞아. 나한테 필요한 거를 스스로 찾는다는 맞아. 거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맞아. 거기에 대한 그렇지. 부담감도 좀 줄고 맞아. 그리고 두려움도 좀 주는 것 같아. 그치. 아, 그럼 왜냐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막히고 막히지만 결국은 해낼 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게 그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게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딱 막히면 이 두려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 중에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걱정?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뭐 이런 선택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근데 솔직히 그런 기회에 너무 겁먹지 않고 약간 좀 경험을 많이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힘들지만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퍼스널리 되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긴 해요. 네. 만약에 니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이제 나 올 여름에 유학 가. 3, 4개월 남았어. 너네 같으면 어떤 준비를 하겠어?